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떻게 하냐? 운동량 보존 법칙은 간단해. 어려울 거 없어. 이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운동량은 보존된다. 어? 자, 완전 탄성 충돌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로 보존되고 반발력이 1이야. 그리고 운동량도 보존돼. 근데 완전 비탄성 충돌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안 돼. 근데 운동량은 보존돼.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안 되는데 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러면 완전 탄성 충돌이 뭐냐? 얘는 반발력이 1이야. 1. 그리고 비탄성 이게 이거야. 야, 완전 탄성 충돌은 이거야. 평생 이직거리 하는 거야. 1m에 던지면 계속 이것만 하는 거야. 그리고 비탄성 충돌이 일상생활이야. 1m 던지지 딩딩딩딩딩딩 멈춰.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은 착 던졌어. 붙어버리는 거야. 반발 계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자,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이거야. 이거야, 이거. 뭐냐면, 자, 첫 번째. 자, 질량 M1인 놈이 V1으로 달리고 있었어. 그리고 M2인 놈이 V2로 달리고 있었어. 그럼 충돌하려면 누가 속력이 빨라야 돼? 뒤에 놈이 빨라야 되지. 그래서 충돌을 했어. 응? 충돌을 했다. 그러면 이때 얘들이 받는 충격력 같지. 충돌 시간 같단 말이야. 그러면 충격량이 같아. 얘들아. 크기 같고 뭐가 반대다? 방향이 반대지. 그리고 운동량 변화량도 크기 같고 방향 반대야. 이해됐니?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M1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받았으니까 속력이 느려져. M2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받았으니까 속력이 빨라져.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때 자, 여기가 만약에 10이었어. 운동량. 얘는 6이었어. 근데 얘는 마이너스 4로 줄었대. 아니, 마이너스 3이 됐대. 응? 그러면 7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야, 운동량이 반대니까. 어떻게 돼? 운동량 변화량이 반대니까 플러스 3이 돼야 되지. 그러면 얘가 뭐가 돼? 9가 돼. 그러면 합이 얼마냐? 16이잖아. 그러니까 충돌 전 운동량하고 충돌 후의 운동량이 어떻다? 같아. 그리고 운동량 변화량이 합이 0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 충돌 전 운동량하고 충돌 후에 운동량 합이 같은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즉 M1 V1 플러스 M2 V2는 M1 V1 다시 플러스 M2 V2 다시야. 이해됐어?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이해되니? 그럼 보자. 그러고 나서 자, 또 뭐 또 있냐면 뒤쪽에 58페이지 봐봐. 58페이지 봐봐.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 융합도 있어, 얘들아. 융합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자, 봐봐.
M1 V1이었어. M2 V2야. 근데 애들이 충돌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붙어서 가버린 거야. 얘들아. 붙어서 가버린 거야. 붙어서 가버린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따라서 얘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니까 어떻게 돼? 공식이 M1 V1 플러스 M2 V2는 M1 M2 플러스 라지 V가 돼. 이해됐어? 이건 융합이야. 첫 번째 그림에 있었던 융합이고, 그 다음 분열이 있어요. 분열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떤 한 물체가 있었는데 얘가 정지하고 있었어. 근데 얘가 폭발 같은 거야. 폭발을 해. 그러면 M1, M2야. 그러면 힘이 같고, 작용한 힘이 같고, 충돌 시간 같으니까 얘들이 충격량이 같아. 그러면 힘이 작용하니까 얘들이 이쪽으로 V1, 얘는 이쪽으로 V2를 해. 그러면 야, 정지에 있었어. 원래 정지에 있었어. 그럼 충돌전 운동량합은 0이야. 충돌 후의 운동량합은 같아요. M1 V1 플러스 M2 V2야. 근데 잘못하면 안 돼. 얘는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응?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M1 V1은 M2 V2. 그러니까 질량의 비가 1대2면 속력의 비는 2대1이 되는 거야. 이때는. 이게 나왔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의 이용 사례 이렇게 다 나왔다. 자, 물체가 뭐 여러 개가 해도 뭐 3개가 뭉쳐가고 가버리지. 그래도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해. 막 3개가 분열됐어. 그때도 뭐는 성립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이해됐어?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의 이용 사례가 있다. 뭐 스포츠에서 컬링, 교통수단, 발사체, 뭐 쇼트트랙에서도 비행기 엔진에서 이것도 다 성립한다. 그러면 보자. 문제가 뭐가 있냐? 자, 17번도 있고 18번도 있어. 응? 야, 문제 봐봐. 17번 봐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얼음판에서 질량이 80kg인 선수 A가 질량이 60kg인 선수 B를 밀어서 AB의 속력은 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때 A가 B를 밀기 전에 AB는 같은 방향으로 15m/s, 16m/s로 운동하고 6m/s로 운동하였다. AB를 밀고 난 후에 AB는 각각 같은 방향으로 9m/s하고 V로 간대. 그러면 얘들아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돼.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잠깐만 이것 좀 틀어볼게. 그러면 봐봐. 여기서 17번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자, 몇 킬로예요? 자, A는 80 곱하기 15야.
그 다음 60 곱하기 B는 6이야. 그랬더니 80kg인 놈이 9가 됐어. 그 다음 60kg인 놈은 V가 됐다. 그럼 얼마야? 얘가 800에 400이니까 1200이지. 얘는 360이고 얘는 720이고 얘는 60이란 말이야. 따라서 얼마냐? 빼면 720에서 빼면 480이지. 480을 더하면 360에다가 480을 더하면 840이냐? 840이네. 그럼 60V야. 따라서 V는 얼마야? 14지. 이해됐니? 그리고 뭘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지. 운동량 변화는 얘는 얼마야? 1200에서 얼마가 된 거야? 720이 됐지.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야? 480이네. 그러면 충격량도 480인 거야. 이해됐어? 운동량 변화랑 같으니까. 그리고 야, 미는 동안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미친 거지.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지. 그리고 충격량은 얼마야? 480이잖아. 둘 다 운동량 변화량하고 충격량은 같다 했지. 됐고 20번 봐봐. 20번도 열나 쉬운 거야. 야, 이때 성립해야 돼. 야, 운동량 보조 법칙 성립해야 되지. 20번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충돌 전 운동량이 어떻게 돼? 3m V0. 그리고 B는 정지에 있었어.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둘이는 같이 4m으로 V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 따라서 자, V0는 뭐냐? V0는 얼마야? V0는 3분의 4 V지. 이게 나왔잖아. 하나 나왔지? 그래서 D가 틀렸고 이때 충돌하는 동안 A가 B에 작용하는 충격량 크기와 B가 A에 작용하는 충격량 크기는 당연히 같지. 그리고 충돌하는 동안 A가 충격량을 구하라 했지. 그럼 운동량 변화를 구하면 돼. 3n 곱하기 3분의 4V지. 그럼 얼마야? 4nV였네? 근데 얘가 이제 3m인 놈이 V로 가잖아.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니? 3m에서 4nV에서 3nV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야? 마이너스 nV지. 이게 충격량인 거야. 운동량 변화량이고 충격량인 거야. 그래서 니은 맞지? 이해됐어? 안 됐어? 쉬워? 어려워? 쉽잖아. 쉽지? 됐죠? 야, 14번도 졸라리 쉽잖아. 아까 처음에 했잖아. 14번 봐봐. 자, 책에 기억 봐봐. 책에 작용하는 중력과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뭐야?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하고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서로 작용 반작용이지. 크기 같고 방향 반대지. 기호 맞고. 그다음 책이 책상면을 누르는 힘과 책이 지구를 갖다가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야? 주어 목적 반대 아니지. 틀렸지. 틀렸고 그 다음에 책이 작용하는 중력과 책상면이 책을 떠받치는 힘은 힘의 평행하고 관계 맞지. 그러니까 기억 디귿만 맞네. 쉽지? 이제 해줬더니 됐지 얘들아? 그 다음 보자. 이제 또 뭘 보자. 자, 일과 에너지를 보자.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지? 그래프 보는 방법 잘 알아야 된다 얘들아.
그래프 보는 방법 잘 알아야 돼. 자, 보자. 그래프를 갖다가 야, 여기서 63페이지부터 62, 63 중에서 어렵게 보이는 거. 야, 62, 63 봐봐. 63 봐봐. 자, 6번 봐봐. 6번 봐봐. 야, 선생님이 뭐라 했어? 여기서. 기울기는 힘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야, 2초까지는 15N이야. 어? 2초에서 4초는 얼마야? 2분의 10이니까 5N이야. 그리고, 야, 2초일 때 속력은 질량이 몇 킬로니? 5kg잖아. 그러면 P는 MV지. 30은 5 곱하기 6이겠지. 그래서 기억 맞고. 야, 힘은, 알자임은, 야, 2분의 30이니까 얘가 2초일 때까지가 15고, 2초에서 4초는 2분의 10이니까 5잖아. 3배 맞지? 15N하고 5N이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상기야. 쉽지? 3초일 때는 운동 방향하고 알짜임이 운동 방향으로 당연히지. 속력이 빨라지잖아. 힘의 크기가 줄 뿐이지 속력은 빨라지잖아. 그리고 7번도 너무 쉽잖아. 자, 운동량의 크기 구해야 되겠지. 야, 운동량의 크기는 봐봐. 4초일 때 속력 V하고 4초일 때는 봐봐. 자, 10m/s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자, 4초일 때 힘의 크기가 얼마냐? 10이지. 그러면 야, 충격력은 봐봐. 근데 밑줄 보라.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했어? 힘이 작용했잖아. 그러면 야, 0초부터 4초까지 받은 충격량은 얼마야? 야, 0초부터 4초까지 받은 충격량은 얼마야? 40, 20. 야, 이 무슨 그래프야? 힘하고 시간 그래프지. 밑넓이가 충격량이잖아. 그러면 얼마야? 20이네. 마이너스 20이네. 마이너스 20이네. 이해됐지? 그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니까 원래는 얼마였어? 운동량이 50이었어. 근데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니까 4초일 때 운동량이 얼마야 돼? 30이어야 되지. 그러면 질량이 5kg이니까 속력은 얼마야 돼? 6이어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야, 8초일 때는 운동량이 얼마니? 40이니까 50에서 40 빼버리면 10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 쉬워 어려워? 야, FT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충격량이야. P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힘이라는 거. 명심해라. 상기 이해됐어 안 됐어? 지훈이는? 됐죠? 그리고 운동량 보조 보충으로 다 푸면 돼. 할 수 있어. 그 다음 보자 이제. 뭘 보냐? 얘들아, 이걸 보자. 여기서는 문제가 나오는데 고난도 문제인데 다음에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이제 78페이지 보자. 일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보자. 자모냐? 가라. 자, 보자. 일과 에너지에서 야, 얘들아, 일이라는 건 뭐야? 일과 에너지를 왜 같이 쓰냐, 얘들아? 서로 뭐가 된다? 전환이 된다. 일이라는 건 뭐야? 에너지 전환 과정이야. 그리고 에너지는 뭐야? 일할 수 있는 능력이야. 언제든지
일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은 W인데 과학적인 일은 잠깐만. 세월이 밥 먹는데 옮기는데 오래 걸리지? 잘했어. 너 오늘 야나고 오도 사왔네. 이러면 사왔냐? 그랬어? 문제 풀어. 자 보자. 일이란 건 뭐야? 과학적인 일은 정신적인 일은 일이 아니야. 뭐 너희들이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빠가 설의 종류를 그러면 이것들은 일은 아니야. 왜? 정신적인 일은 과학적인 일에 포함 안 된다. 무조건. 일이란 건 뭐야? 물체에게 뭘 주어?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뭐가 생겼을까? 이동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얘가 일 좀 했구나 그런단 말이야. 물체에게 뭘 주어서?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뭐가 생겼을 때? 이동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얘가 일했구나 그런단 말이야. 이해됐어? 따라서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물체에게 뭘 줘? 힘을 주었어. 힘의 방향으로 뭐가 생겨야 돼? 이동거리가 생기면 우리가 이 새끼가 일 좀 했구나. 따라서 일은 뭐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그래갖고 단위가 1Nm인데 이거는 뭘로 쓸 수 있어? 1J로 쓸 수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보자. 자, 그 다음 이제 에너지를 보자. 이제 에너지 뭐야? 자, 그리고 일이란 건 바로 있어야 돼. A라는 물체가 있었어. 얘가 이 A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 얘들아. 그리고 B라는 물체가 있었어. 얘가 이 B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 근데 일이란 건 뭐야? 에너지잖아. 그러면 A가 일을 하지. 얘가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의 일한 만큼 얘는 에너지가 감소한 거야. B는 일을 받는단 말이야. 얘를 주체라 해. 일을 하는 놈. 일을 받는 놈을 대체라 해. 일을 받아. 받은 만큼 얘의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증가해. A의 에너지가 B로 전환되는 이게 이해됐어? 그럼 보자.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보자.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를 갖고 EK를 써.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하면 아무리 작아도 뭐는 있어? 질량 있고 속력이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럼 봐라. 이때 자 어떤 물체에게 정지에 있었어. 내가 힘을 줬어. 그랬더니 얘가 힘을 받고 속력이 생겼어. 그래갖고 이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정한 힘을 받았으니까 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일은 뭐냐? 얘들아 봐봐. 일은 F 곱하기 S야. 근데 F는 MA지 곱하기 S야. 근데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단 말이야. 등가속도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EAS는 V의 제곱 빼기 V 제로의 제곱. 근데 처음 속력 맞는 거야.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ES분의 V제곱이 된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M 곱하기 ES분의 V제곱이 된다. 그러면 고로 S를 하니까 이게 2분의 1 MV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 일이 물체에 뭘로 전환된다?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니까 운동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제곱. 이해됐어? 근데 이때 주체는 누구야? 나야. 나는 어디로 힘받았어? 내가 이렇게 힘주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쪽으로 힘받아. 크기 갖고 방향 반대인 거. 크기 갖고 방향 반대인 거 받아.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F 곱하기 S가 되어버렸어. 마이너스 W가 됐어. 따라서 나의 에너지는 감소해. 생체 에너지. 이번에는 얘가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했지. 그러면 물체가 개체가 돼. 등가속도 운동하면 개체는 누구야? 물체가. 물체는 어디로 힘받았어? 플러스 F 곱하기 S를 받아. 플러스 W를 받아. 그러니까 얘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운동 에너지야. 그 다음 보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냐? 이제 위치 에너지가 있어.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잠재된 에너지라고 포텐셜 에너지. 높이를 가지면 갖는 에너지야. 그러다 보니까 뭐하고 상관없다? 질량과 높이하고 상관없다. 그럼 보자. 내가 손바닥 위에다가 물체를 올려놓고 H만큼 들어 올렸어. 근데 V 일정 등속이야. 함량 0이야. 그럼 물체에 힘이 가해졌어, 안 가해졌어? 그러니까 물체는 개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힘을 줬다. 응? 손바닥 위에 놓고 힘을 줬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얘가 나를 밀어. 나를 밀어. 그러면 이제 또 뭐냐? 어떻게 되냐? 내가 봐봐. 이렇게 힘을 줬어. 중력만큼 힘을 줬어. 그러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가 이렇게 힘을 주니까 얘가 밀었어. 그에 대한 그리고 중력 때문에 얘가 나를 밀어. 그러면 손바닥도 나를 밀어. 그러면 여기서 봐봐. 뭐가 사라지냐? 자, 봐봐. 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하고 중력하고 그 다음에 뭐 물체가 이제 그 손바닥 위에서 이게 사라져버려. 이게 사라져버려. 힘의 평형 사라져. 그러면 봐. 내가 밀었더니 얘가 나를 밀었어. 봐봐. 내가 물체를 미는 힘하고 이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내 손바닥을 미는 힘. 그러면 봐봐. 둘이는 크기 같고 방향 반대야. 그리고 주어 목적어 틀려. 주어 다르고 목적어 같아. 사라져 버려. 그럼 봐. 이때 주체는 누구? 이거 별로 안 해도 되는데 주체는 누구야? 나야. 근데 나는 어디로 힘받았어?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받아.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F 곱하기 S 그리고 마이너스 W가 돼. 그럼 나의 에너지는 감소해. 이해됐니? 근데 봐봐. 개체는 누구야? 물체가 아니에요. 누가 잡아당겨? 지구가 잡아당겨. 그러니까 개체는 지구가 되는 거야. 지구는 어디로 힘받았어? 위로 힘받았어. 그러니까 플러스 F 곱하기 S가
그 플러스 W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위치 에너지가 전환. 근데 여기서 뭐야? 1이 뭘로 전환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 전환. 여기서 F는 뭐야? 내가 얼마만큼 힘을 줘야 돼?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줘야 돼. 무게 곱하기 높이야. 근데 무게는 뭐야? 중력에 따른 질량이야. mg야. 따라서 이게 1이 뭘로 전환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위치 에너지 공식이 mgh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됐고. 그럼 보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가 있어? 이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다.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어. 잘 봐라. 위치 에너지가 있어. 얘도 EP로 쓴다. 탄성력이란 건 뭐냐? 탄성이란 건 뭐냐?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성질이야. 그리고 탄성력이란 건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힘이야. 봐봐. 이렇게 잘 만나는 거야. 원래는 잡아라. 내가 여기에 있었어. 근데 힘을 줘서 내가 이만큼 늘렸어. 응? 그러면 내가 힘을 줬어. 그랬더니 얘도 나를 갖다 끌어당겨. 물체가. 그리고 또 야, 물체가 영수철을 끌어당겨. 그랬더니 영수철도 물체를 끌어당겨. 그러면 이때 얘는 뭘로 사라져버려? 자, 봐봐. 내가 물체를 잡아당기니 용수철이 물체를 잡아당기니 야, 나하고 용수철하고 주어는 틀리지. 그러나 물체라는 목적을 갖잖아. 그러면 얘도 힘의 평형으로 사라져버려. 그러면 봐라. 이때 봐라. 그리고 여기도 등속이. 그러면 물체가 객체가 될 수가 없어. 봐라. 물체가 객체가 될 수가 없어. 주체는 누구야? 나야. 나는 어디로 힘받았어? 운동방향 반대방향으로 힘받았지. 마이너스 F 곱하기 S. 마이너스 W야. 그러면 나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근데 객체가 물체가 아니라 결국에 나는 누굴 끌어당기는 거야? 용수를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용수의 객체야. 그러면서 용수는 어디로 힘받아? 이쪽으로 힘받지. 플러스 F 곱하기 S. 플러스 W야. 고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때 잡아라. 용수철마다 뭐가 있어? 용철 상수라는 물질의 특성이 있어. 또는 용철 상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탄성한계라고 해요. 탄성한계라고 해요. 선생님이 지금은 이론은 자세히 안 할게. 문제 푸는 게 중요해요. 여기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문제 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같이 쉬운 게 없어. 공식만 알고 딱 풀기만 푸면 돼. 근데 탄성한계는 K라고 해. K는 야, 봐봐. 얘들아, 쇠로, 철로 용수철을 만들었어. 근데 용수철 두께가 두께운 놈하고 얇은 놈이 있어. 그러면 누가 탄성한계란 건 뭐야? 야, 볼펜에 있는 스프링을 늘렸어. 근데 얘가 내가 힘을 주었는데 원래대로 들어가지. 그러면 탄성한계 안에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너무 센 힘을 줬더니 얘가 늘어나고 되돌아가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건 탄성한계를 벗어난 거야. 탄성한계는 뭐야? 내가 힘을 주었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한계라는 뜻이야. 그러면 얇은 용수철하고 두꺼운 용수철하고 누가 탄성한계가 크겠냐? 두꺼운 게. 그러면 두꺼운 게 크단 말이야. 탄성계수 용수철 상수가. 근데
똑같은 힘을 주었을 때 누가 더 잘 미루나? 얇은 게 더 잘 미루나지. 아, 늘어난 길이하고 탄성 개수는 무슨 관계래? 반비례 관계네. 이해됐어? 근데 똑같은 길이만큼 들일 때 누가 더 힘이 많이 들어? 얇은 놈이야, 두꺼운 놈이야? 두꺼운 놈이야. 즉, 탄성이 나가고 영수적산수는 비례하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식이 나와? F는 KX가 나와. 응? 그러면 봐. 이때, 자, 보자. 이때, 탄성력하고 늘어난 길이는 무슨 관계예요? 외력을 주면 줄수록 많이 늘어나겠지. 근데 이 탄성력과 외력은 크기가 꼭 뭐야? 방향 반대지. 크기가 꼭 방향 반대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얘가 이제 보면 그러면 얘가 F야. 얘가 이동거리 S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민넓이가 1이 된단 말이야. 얘들아. 1은 봐라. 여기서 얼마야? 1은 얼마야? 2분의 1 fx가 돼. f는 뭐야? kx지. 따라서 2분의 1 kx. 이게 뭘로 바뀐다? 탄성에 대한 위치에너지 다 바뀝니다. 따라서 탄성에 대한 위치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kx에 적용된다. 여기까지 됐지? 이해됐지? 그러면 보자. 그러면 이제 보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보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보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이제 문제 푸는 거 다 이걸로 풀어. 그럼 뭐 보자. K는 어떻게 보여요? K는 어떻게 보여요? K는 여기서 뭐라고 있어? F는 KX라 했지. F는 KX라 했지. K는 뭐야? X분의 F야. 보통 주어져. 야, 용수열 함수는 주어진다. 얼마로? 뉴턴 미터로 주어져. 교과서 문제 풀 때 다 K 구하는 다음에 풀어요. 그래? 여기? 어디 있어? 교과서. 교과서? 어디 있어? 줘봐. 잠깐만. 저거 좀 한번 보자. 완전히 검은색으로 나와버렸다, 씨. 짜증나게, 여기 있어. 여기 있냐? 여기서 지날 거예요. 근데 여기 말고 교과서에 그럼 보자. 문제 너 답지 주라 했지? 답지 준다 했지, 선생님이? 뭐요? 답지, 올려놓게. 해줄게. 지금. 답지를, 물리학 답지. 그냥 와서. 6부터? 주시면 안 돼요? 예, 집어주시면 알았어, 줄게. 6부터 얼마야? 6부터 6부터 24. 부터 24. 자, 보자. 집어주라고? 줘.
상수가 하는 거야? 네. 어디 있어? 문제를 줘봐. 어디 있었는데? 여기도 상수 나왔잖아. 근데 말고 딴 거에 상수 구한 다음에 쓰는 거 있어요. 이거? 이거네. 야, 뭐라고 나왔냐면, 야, 쉽잖아. 원래 길이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문제가, 문제부터 다 그래. 원래 길이가 0.1m였는데, 느리는데, 뭐가 필요했대? (5 N이 필요했대). 그럼 용수의 상수는 K는 X분의 F죠. 이해됐어? 늘어난 길이분의 탄성량 이잖아. 원래 길이가 0.1인데 0.1을 늘리는데 원래 길이에서 0.1을 늘리는데 5N이 필요했다. 그리고 근데 0.2m만큼 늘릴 때 수평 방향으로 0.1을 늘릴 때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EP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EP는 2분의 1 KX의 제곱이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50Nm 곱하기 얼마야? 원래 길이가 0.1가 있지. 원래 길이에서 0.1만큼 늘리는데 근데 0.2만큼 늘렸다 했지. 그러면 0.2의 제곱이잖아. 그럼 얼마냐? 0.04지. 0.04는 분의 0.04가 얼마야? 25분의 1이니까 2지. 2지. 이거 얘가 그러니까 1줄이 되네. 1줄이 되네. 응? 1줄이 되지. 뭐야? 보고 어려워. 이 자식아. 쉽지? 그 다음 보자 이제. 얘들아 잘 봐. 어려운 거 아니지? 상기야? 이걸로 구해. K는 X분의 F. 영수의 상수는 뭐라고? X분의 F야. 그래갖고 원래 길이에서 0.1m만큼 느리는데 5N이 필요했대. 그러면 이게 영수의 상수 같다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보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보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어. 보존 법칙이 있는데 이건 뭐냐? 다른 거 없어? 얘들아 뭐야? 뭐 해야 돼? 자, 원래는 아무 말이 있다. 자, 뭐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자바만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마찰이 없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합으로 일정한 거야. 왜? 마찰이 없으니까 지그들끼리만 뭘 하는 거야?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아. 그러다 보니까 그 합이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지.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근데 마찰이 있어, 얘들아. 마찰이 있어. 마찰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역학적 에너지 일부나 전부가 뭘로 전환돼? 다른 에너지로 전환돼.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뭐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등등을 다 더해야지만이 일정한 거야. 얘는 뭐다?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야. 만약에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를 풀고 마찰이 있으면 그 해준 일까지를 계산해갖고 역학적으로 풀어야 돼. 이해됐어?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란 건 말했지. 뭐야?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이야. 에?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마찰이 없을 때 성립한다. 에? 성립하는 거야. 에? 그럼 보자. 자, 보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떨어져. 이건 다 할 수 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다 할 수 있지. 뭐 알지? 알잖아.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야, 이거. 마찰 없을 때 이거는 다 하니까 아니까 공식을 아니까 상관없어. 어? 근데 잡아라. 이렇게 떨어져. 물체가 떨어져. 그러면 최고점에서는 뭐만 있어? 높이만 있고 속력은 0이지.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뭐만 있어? 위치 에너지. 나머지 지점은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 플러스 뭐가 있는? 운동 에너지. 이해되니? 근데 최하점에서 뭐만 있어? 운동 에너지. 그러면 선생님 말했지.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최하점에서의 운동 에너지하고는 어떻다? 같이. 그러면 얘가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mgh다. 최하점에서는 뭐야? 2분의 1 mv 제곱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근데 이때 질량 지워줘. 그러니까 낙하 속력하고 질량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 상수야. 얘 상수야. 그러면 야 낙하 속력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 그리고 얘들아 봐. 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V하고 T하고 야 등가속도 운동이야. 물론 기울기는 가속도지만 여기서 V하고 T는 무슨 관계? 비례다. 자연낙하할 때 낙하 속력, 낙하 시간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 이해됐냐? 그리고 봐.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최고점 높이라든지 지면 도달 동력은 이걸로 구하면 돼. 내가 만약에 2kg의 물체를 갖다가 7m/s로 쐈어. 그랬을 때 얼마까지 올라갔냐? 구하면 돼. 이걸로. 그리고 뭐가 있냐? 자, 봐라. 선생님이 모든 걸 다 풀어볼게. 자, 봐.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이런 게 있어. 얘들아, 넘겨봐. 82페이지 봐봐. 82페이지 봐봐. 문제 풀 때는 졸라 쉬워. 첫 번째 봐봐. 뭐야? 자, 이 문제에서는 봐라.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P의 정지에 있던 물체에게 질량이 2kg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20N의 일정한 힘을 계속 주었다가 작용하다가 수평면에 Q점을 지난 순간 힘을 제거했대. 그러면 물체가 경사면에서 R까지 올라간대. 그리고 PQ 사이 거리가 5래. 그리고 R의 높이는 H는 얼마인가 했다. 그랬더니 중력가속도 10으로 하래. 그리고 물체의 크기,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하지. 그러면 야 여기까지 있잖아. 뭐야? 내가 뭘 해줬어? 1번은 2를 해줬지. 1이 뭘로 전환돼? 운동에너지 전환되겠지. 그 다음
운동 에너지가 뭘로 전환돼? 위치 에너지로 전환돼. 끝났잖아. 그러면 높이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해준 일이 얼마야? 일이 얼마야? 야, 일이 얼마야? 20N 곱하기 몇 미터냐? 5m잖아. 그럼 몇 줄이야? 100줄이 레일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자, 야 이게 뭘로 전환돼? MGH로 전환돼. 야, 그러면 질량 몇 킬로야? 2kg야. 중력간 속도 10이야. 높이 H야. 따라서 H는 얼마야? 5m.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잘 봐라 얘들아. 자 2번 봐봐. 2번 조심해야 했어 선생님이. 자 한물체면 자 봐라. 한물체면 얘들아 봐라. 높이가 H야. 질량이 M이야. 이때 떨어져.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뭐가 같아? 증가 운동 에너지가 같아. 벗어나야겠다. 근데 봐라. 이게 두 물체면 성립이 안 해. 성립이 안 돼. 뭐냐면 이거야. 두 물체면 봐라. 여기서 이렇게 돼. 근데 이쪽으로 가서 또 그러면 라지 M이 스몰 M보다 무거운 거야. 질량이 큰 거야. 그러면 이때 뭐예요? A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B의 운동 에너지로 나는데 아니야. 두 물체 이상이면 뭐가 같아야 되더라? 감소량하고 뭐가 같아야 돼? 에너지 증가량하고 같아야 돼. 뭐라고? 이거는 꼭 시험 나와. 꼭 시험 나와. 뭐라고? 두 물체 이상이면 에너지 감소량의 합하고 에너지 증가량의 합하고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희생을 하냐? A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 A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뭘로 더 전환되는 거야? 자, A의 속력 빨라지지. 운동 에너지 증가. B의 뭣도 돼? 높아지지. 위치 에너지 증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라고 하더라. 이해됐어? 야, 두 물체의 경우는 야 이렇게 성립 안 해. 네? 한 물체의 경우는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인데 두 물체 이상의 경우는 뭐야? 감소량의 합과 증가량의 합이 같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알아. 자, 그림 가에서 가와 같이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고 AB가 높이차가 H가 되도록 뒀대. 그 다음에 되도록 A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켰대. 근데 나는 가에서 잡고 있던 A를 가만히 놓은 후 A차의 높이차가 3H가 되는 순간을 모습을 나타냈대. 그러면 A의 질량은 각각 M, EM이다. 이때 나의 속력을 구하래. 그러면 선생님 뭐라 했어? 여기서 놔버리지. 그러면 어느 쪽으로? B 쪽으로 등가속도 운동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이때 야 원래 높이차가 H였어. 근데 높이차가 3H가 되려면 각각이 H만큼 움직입니다. 원래 높이차에다가 이거 뭐냐 HH만큼 움직이니까 야 A가 올라가도 아니야 잘못했다. A는 얼마나 올라가야 돼? 2H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H만큼 높아지지. 근데 B는 2H만큼 내려가면 H하고 2H가 되니까 3H가 높이차가 돼. 그러면 둘이 야 이동거리가 얼마야?
둘 다 EH씩 움직인 거야. 줄이. 이해됐어? 그럼 봐라. 이때 자 해볼게. 그 문제에서 2번에서 해볼게. 그러면 자 뭐에 감소해? 해봐. 야 A는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라는 거. 뭐가 되는 거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 A의 위치 에너지 증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라는 거. 이해됐어 안 됐어? B가 희생이 갖고 다 키우는 거야. 그러면 이때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냐? 야, B는 EMG란 말이야. EM이란 말이야. EM 곱하기 EH 곱하기 이게 4mgH네. 질량은 EM이고 높이는 EH만큼 지겠지. 근데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뭐 속력을 갖다가 V라고 하면 야 이때 A들의 속력은 어떻다? 한 물질이야. 줄로 묶여있잖아. 같아. 속력 같아. 그럼 V로 나오래. 해보자. 그래갖고 V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뭐 2분의 1 곱하기 멈춰있다가 V로 B가 EM 곱하기 V 제곱이잖아. 그리고 A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EMGH야. 이해됐니? 그리고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이야. 끝났어. 이거 정리하면 돼. 얼마야? 얘는 EMGH지. 그리고 얘는 얼마냐? 2분의 EMV 제곱이지. 2분의 이거네? 그러면 질량 지우니까. 그리고 V 제곱은 따라서 3분의 4 GH. 따라서 V는 얼마냐? 루트 3분의 2GH.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이거 명심해야 돼 얘들아. 이거 명심해야 돼. 그러면 문제 다 풀 수 있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니들이 풀어와. 그러면 내가 또 줘야 되지. 뭘 해야 되냐면 엠픽 줘야 되지. 엠픽도 줄게. 에? 이해됐니? 그러니까 어려움 하나도 없어.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만약에 마찰이 있으면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면 돼. 이해됐어? 이해됐니 안 됐니? 이것만 주의해. 이것만 좀 어렵지 않다. 다. 야 이해됐어 안 됐어? 떠버려. 쭉 닫아. 닫기만 닫아.